안녕하세요. 오늘 강연은 엔더런 호텔학과 조리학과 부학과장이신 미스 벨이 주최한 한국 학생들을 위한 행사입니다. 오늘 모신 한경구님은 엔더런 대학교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재학하신 후 2011년 스위스 레로쉐를 졸업하시고 2021년에는 코넬 대학교에서 호텔 리베뉴 매니지먼트 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엔더런 101 레스토에서 매니저 트레이닝을 하셨고 2012년에서 15년까지는 소피텔 필리핀과 캄보디아 지점에서 F&B 매니저와 F&B 오퍼레이션 매니저를 역임하셨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풀만 방콕 킹파워에서 디렉터를 역임하셨으며 2019년부터 현재까지는 필리핀 캄란에 위치한 모벤픽 리조트에서 F&B 디렉터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바쁘신데도 무교인 엔더런 학교를 위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인 학생들과 엔더런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한국인 학생들을 위하여 그동안의 경험과 조언을 해주시려 귀한 시간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럼 한경구님의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베트남 모벤픽 리조트 캄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경구입니다. 먼저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모교의 이제 학생들과 같이 제가 학교에서 다녔던 부분들이나 이제 졸업하고 나서의 일들을 소개하는 부분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학교에 다니는 그런 시간이 생각나는 그런 시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페이지 좀 보여주세요. 일단 엔더런이 이제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필리핀을 호텔 학과 중에서 경영학과 중에서 필리핀을 선택한 이유로는 첫 번째로 네 가지가 있었어요. 네 가지가 일단 학비가 한국에 비해서나 아니면 외국의 유수한 호텔들에 비해서 커리큘럼이 너무 좋은 것에 비해서 학비가 그만큼의 이제 경쟁력 있는 학비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퀄리티도 정말 좋으신 교수님들을 모시고 배우고 또 실전에서도 현장에서도 이렇게 실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부분에서도 상당히 초기에 만족을 했고 또 삶에 대한 부분에서도 필리핀에서의 삶이 일단은 영어를 거의 모국어처럼 쓰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학교에서도 이제 영어를 쓰기 때문에 그런 삶에 대한 부분에서도 너무 만족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계 트렌드가 이제 호텔 학과가 그때부터 정말 관광학과나 이제 호텔 업계가 많이 이제 부밍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때에 맞게 지금까지 현재까지도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정말 2029년, 2030년까지 이 관광 쪽에 특히나 호텔 쪽의 전망이 너무 좋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트렌드도 맞게 필리핀에서 이제 새로 생긴 좋은 커리큘럼과 또 파트너십을 가지고 시작된 공부를 한 게 참 잘 선택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탤런트라고 생각을 해요. 호텔 업계를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다름 아니라 이제 제가 공부를 조금 늦게 시작했었는데 20대 중반에 제가 이제 그 엔더런에서 공부를 늦게나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딱 엔더런 학교를 봤을 때 저에게 딱 다가오는 느낌이 이게 내가 정말 평생 할 수 있는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딱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내 탤런트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호텔 업계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부탁드려요. 학교 생활은 있었겠지만 한 가지 호텔리어 중에 특히나 이제 뭐 총지배인들이나 아니면은 좀 이제 간부 이기제큐티브나 뭐 그런 분들 중에 뚜렷하게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 중에 가장 잘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좀 운동 생활을 취미 생활을 운동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마라톤을 시작을 해서 마닐라에서도 마라톤을 했었고 스위스에 있을 때도 마라톤을 했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닐라 돌아와서 방콕에 공부할 때도
베트남에 있을 때도 항상 이제 산악 마라톤, 트레일런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삶의 이제 목표 설정이나 삶의 이제 관리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즐겁게 할 수 있기도 하고 그런 관리 부분에 있어서 참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저를 도와주신 멘토께서도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 학교 생활을 하면서 많이 즐겼고요. 또 그 스위스에 있을 때는 이제 빠질 수 없이 이제 스키에 대한 부분을 스키를 좋아해서 이제 타는 그런 사진도 잠깐 넣었는데 학교 생활이 이제 마닐라에서의 삶이 있고 스위스에서 삶도 있었는데 그런 두 부분 다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사진 서 있는 사진은 ESD라고 해서 에타 시그마 델타라고 하는 이제 아널 소사이티에 대한 그 등록이 되는 건데 학교 졸업할 쯤에 이제 학점이 최고 학점 그룹을 이제 ESD라고 칭하면서 학교 이제 로비에 있는 이 나무판에 이름이 새겨져 그래서 거기에서 이름이 새겨지는 명예도 안으면서 졸업을 했었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늦은 나이에 학업을 시작했다고 했는데 늦었지만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한 장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장점에 대한 부분은 나이에 있는 성숙함이 있을 테고 그리고 늦었지만 이제 내가 좋아하는 탤런트를 가지고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고 나가기 때문에 확실한 목표가 있어서 어려움 없이 계속 지속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25살, 26살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제 뭐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도 여러 가지 해보고 특히나 이제 식당 아르바이트나 뭐 레스토랑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었는데 그런 모든 경험들이 장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단점은 이제 혹시나 지금 여기 듣는 분들 중에 이제 늦게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이 나는 나이가 너무 많은데라는 생각이 할 수 있는데 단점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장점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부탁드려요. 한국인으로서 지금 엔더런에서 공부하면서 많이 느끼시는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이제 같은 학교에 다니면서 한국 학생들이랑도 어울리고 다른 학생들이랑도 다른 외국 학생들과도 어울리는 그런 생활이 있었는데 장점은 아무래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제 객관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적응 능력도 뭔가 편안한 것보다는 내가 이제 외국인으로서 적응해야 된다는 생각에 적응 능력도 빠르고 참신한 아이디어 한국인으로서 아니면은 약간 제3국에서 온 그런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게 참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 단점을 알면은 이제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한국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첫째로 이제 외로움이 있겠고 그리고 그 외로움 때문에 이제 한국인들만의 교류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단점인 것 장점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부탁드립니다. 인턴십은 이제 먼저 엔더런에 있는 레스토랑 101에서 이제 인턴십을 먼저 시작을 했었고요. 학생 시절에. 그리고 이제 스위스 레러시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가진 매니지먼트 트레이닝을 소피텔 앙코르, 캄보디아에 있는 앙코르와트 근처에 있는 소피텔 앙코르에서 첫 번째 매니지먼트 트레이닝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피텔 마닐라에 있는 소피텔에서 두 번째 매니지먼트 트레이닝을 했었습니다. 근데 매니지먼트 트레이닝 기간 동안 인턴십을 한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이미 매니저가 되었다라는 생각으로 거기에 대한 책임감과 목표와 시간 투자를 하면서 뭐 그 담당 이사님이나 아니면 매니저분이 저를 보고 얘는 꼭 우리 호텔에 둬야겠다. 인턴십이 끝나도 두고 거기에 맞는 직업을 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인턴십을 했었어요. 그래서 마닐라에서 매니지먼트 트레이닝가 끝난 뒤로 거기서 계속 일을 하게 되었죠. 다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는 매니지먼트 트레이닝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소피텔 마닐라에서 매니지먼트 트레이닝가 끝난 뒤에 어시스턴트 레스토랑 매니저가 되었고요. 거기에서도 이제 승진을 할 때마다 생각을 한 게 나는 그 다음 포지션을 미리
예습을 한다고 실전에 예습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시스턴트 레스토랑 매니저가 된 이후에도 나는 레스토랑 매니저가 될 거니까는 레스토랑 매니저만큼 해야겠다 하면서 거기에 맞는 모든 직무들을 다 수행을 하고 뭔가 발표하고 아이디어를 내놓고 하면서 이사님 거기 담당 다이렉터 분인 이사님이랑 프랑스 분이셨는데 내기 같은 그런 게임을 했었어요. 그런 게임이 뭐냐면은 1대1로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나는 꼭 레스토랑 매니저가 돼야 되는데 가서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나한테 프로젝트를 주면 내가 다 해내겠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랑 내기 같은 게임을 하면서 6개월 안에 이제 레스토랑 매니저로 승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더 큰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1년을 놓고 또 다시 이제 하면서 업장을 하나만 맡다가 이제 2개, 3개 맡고서 그때 이제 오퍼레이션 매니저, 스파이럴의 오퍼레이션 매니저를 맡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F&B 매니저, F&B 오퍼레이션스 매니저,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B 다이렉터가 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하나는 이제 사진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소피텔이 있었을 때 가장 많이 배운 게 어떻게 하면 고객들한테 기억할 만한 걸 있는지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참 많이 생각해냈었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이제 저희 지금도 소피텔 호주에서 계시는 분인데 오실 때마다 뭔가 그분들한테가 해드릴 수 있는 기억이 낼 만한 그런 선물이나 아니면은 뭐 서비스나 그런 걸 해드릴까 생각하고 그거를 맞춰서 해드리면은 항상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니버서리 때, 기념일 때 이렇게 셀러브레이팅 하는 것도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또 단골 손님이셨는데 15년 동안 빠지지 않고 매주 주말에 이제 수영장 바에 이제 오시는 분이시는데 마지막에 15년 뒤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똑같은 자리에 앉으셨었거든요. 그 똑같은 자리에서 보이는 그 바닷가 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뷰를 제가 사진을 찍어서 프린트를 해서 선물을 드렸을 때 너무 좋아하시고 이제 눈물도 흘리시고 하셨는데 그렇게 손님들한테 어떠한 감동을 드리고 경험을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한 참 고민을 많이 했던 시간이었던 거예요. 초기 시간에 그렇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제가 처음 부 매니저가 됐을 때 팀 멤버들이고요. 그 멤버들이랑 참 많은 시간들과 기억들을 가진 것 같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마닐라에 있었을 때 또 이제 소피텔 마닐라가 이제 35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VIP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라든지 뭐 프랑스 에마뉴엘 대통령이라든지 그런 굉장히 VIP들을 이제 가까이서 서비스하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배우고 기억을 이제 남길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일단 호텔에 일을 할 때 특히나 이제 F&B 제가 F&B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는 F&B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VIP들을 더욱더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 F&B를 선택하기를 제 개인으로서는 참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한국인을 단점으로 보지 말고 장점으로 봐야겠다고 생각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생각을 한 게 1년에 한 번 내가 이제 F&B 오퍼레이션스 매니저가 됐을 때 내가 뭔가 프로모션을 준비하고 그거를 제안하고 만약에 컨펌이 나면은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한국인 행사를 1년에 한 번은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을 제가 있을 3년 동안 계속 진행을 했어요. 한국에서 유명한 셰프들을 모셔서 문화축제 같은 걸 하셨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다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의 호텔에서 일을 했듯이 이제 그 한국 이제 대만 분이랑 이제 처음에 캄보디아에서 일을 시작할 때 이제 만난 매니저먼트 트레이닝 할 때 만난 분이 이제 대만 분이었는데 그 대만 여자친구랑 이제 결국 소피텔 마니아에서 근무를 할 때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결혼식도
호텔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단골 손님들이 다 도와주셔서 굉장히 근사하고 멋진 프로포즈를 깜짝 프로포즈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호텔에서 일을 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고객들에게 어떠한 감동을 줄 수 있는지 항상 고민하고 하다 보니까는 그런 좋은 피드백도 많이 주셔서 밑에 보이는 이제 1년에 3개 그 올해 직원 상을 받을 정도로 이제 상을 많은 상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랜더는 이제 알란 두카스 포메이션에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때 이사님이 프랑스 분이 이제 원래 몬테칼로에 있는 호텔 드 파리에 근무를 전에 하셔서 제가 프랑스에 그 프로모션을 잘 해서 크루즈십에 탈 일이 있었는데 월드 클래스라는 발텐더 컴페티션이 있을 때 탈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갔을 때 방문을 했을 때 거기 호텔 매니저 부종 지배님께서 호텔 투어도 하게 해주시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본사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제 태스크포스로 업장을 이제 F&B를 잠깐 돌봐야 될 일이 있어서 그 캄보디아 프놈펜에 2달 동안 일을 한 일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거기 일을 할 때에도 그 다음 것을 보면서 제 모든 것을 다 놓고서 하니까는 2달 뒤에 이제 총지배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저한테 이제 직업도 오퍼를 주셨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냥 어프리시에이션 그 증서만 감사하게 받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소피텔 마닐라 제가 일했던 스파이럴 오퍼레이션 매니저로 있었을 때 아시아 최고 레스토랑의 마코르 그룹에서 뽑혔을 때 이 상을 탄 사진도 있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그 월드 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이제 디아지오라는 그 서플라이어에서 그 주류 업체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주류 업체예요. 디아지오라고. 근데 거기에서 매년 월드 클래스라는 발텐더 세계적인 유명한 발텐더 컴페티션을 하는데 그거를 하기 전에 이제 그 자기 주류를 제일 잘 파는 칵테일을 만들어서 제일 잘 파는 호텔들에게 그 중에서 그 잘한 호텔에 한두 명을 뽑아서 그 컴피티션 하는 지역으로 나라로 초청을 해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때 제가 칵테일을 제일 많이 팔았었어요. 제가 매니저로서. 그래서 이제 그게 뽑혀서 왼쪽에 있는 사진이 그 크루즈십에 타가지고 프랑스 니스에서 출발을 한 건데 거기에서 보이는 사진이 있고요. 그리고 뭐 귀빈 말씀드렸듯이 뭐 미스 유니버스나 아니면 뭐 박신혜 양이나 아니면은 뭐 셰프 미쉐린 셰프 투스타 셰프 태국의 투스타 셰프랑 같이 프로모션을 한 기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맨 밑에는 이제 계속 그런 한국에 대한 것을 알리다 보니까는 어떻게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한국 전통주 협회 분이랑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져서 태국의 방콕에 있었을 때 그 전통주 협회 주류 홍보 행사를 저희 호텔에서 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주류 회사 회장님이나 뭐 관계자분들 다 이렇게 인연이 되게 되었죠. 다음입니다. 와인을 엔더런을 다닐 때 와인을 참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와인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뭐 와인 엑스포나 그런 거 할 때 엔더런에서 이제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많이 뽑아요. 자원봉사할 사람 뽑는데 그때 가장 항상 자원봉사를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엑스포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부스를 하나 맡으면은 하루 종일 그 부스에서 와인 테이스팅을 시켜드리고 그 시음 행사가 거의 끝날 즈음 거기에 참여한 모든 와인들을 테이스팅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참 많은 와인을 마셨던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기회로 와인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그런 와이너리 뭐 업체분들이나 아니면은 와인 관계자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는데 왼쪽 위에 사진 이제 로버트 먼다비 따님과 만남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방콕에서 저희 바텐더를 놓고서 컴페티션을 훈련을 시켜서 내보냈는데 거기서 챔피언이 된 그런 사진도 있고 왼쪽 밑에는 이제 텐시노 레스토랑 프로모션 저희 그 방콕에 있었을 때 일식 레스토랑을 이제 새로 레노베이션을 해서 런칭했을 때 TV에 나오는 사진도 있고요. 이제 마지막에는
투스타 미슐린 투스타 셰프인 굉장히 유명한 셰프예요. 가간이라는 셰프랑도 같이 참여해서 사진도 있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F&B에서 일을 하면 항상 뭔가 새롭고 창의적인 거를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방콕에 있었을 때 어떤 프로모션을 하면은 반응이 좋고 이제 뭔가 매스컴에 사진을 많이 찍게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라떼아트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다가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크림아트라는 걸 하는 분이 계세요. 이강빈의 그냥 보통 라떼아트가 아니라 페인팅을 하는 것처럼 색깔을 넣어서 정말로 페인팅을 그림을 라떼 위에다가 그리는 분이세요. 뭐 마실 수 있는 라떼를. 그래서 그분이랑도 반응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분이랑도 같이 이제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5성 호텔에 일을 하다 보면 이제 호텔들마다 다르지만은 미슐린 셰프 뭐 프로모션을 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폴보쿠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레스토랑, 프랑스의 레스토랑에서 셰프가 오셔가지고 저희 프로모션을 같이 한 적이 있었고, 밑에도 이제 뭐 원스타, 투스타 그리고 쓰리스타 셰프들이 개개인이 다 전 세계에서 모여가지고 홍콩, 싱가포르, 프랑스 이렇게 모이셔서 프로모션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이제 베니강이라는 저희 아코르 페어몬트 싱가포르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믹소로지스트가 있어요. 지금 헤드바텐더에서 지금 다른 대만의 타이페이에 이제 바를 새로 차리셨는데, 이분이 한국 분이세요.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자기 일에 대해서 굉장히 목표의식이 뚜렷하고 항상 창의적으로 승승장구하시는 분이 굉장히 강하고 정말 능력이 있던 그런 분과의 만남도 지금까지도 이제 인연이 돼서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과의 만남도 있고요. 뭐 오른쪽에는 이제 VIP 만남 중에 이제 박지성 씨 만난 사진도 있습니다. AFC 행사를 저희 호텔에서 한 적도 있었어요. 다음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와인 테이스팅을 많이 할 기회가 이제 돼서 뭐 프랑스 볼도에서 이제 53가지 그 와인을 테이스팅할 기회도 있어서 이렇게 테이스팅을 하게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왼쪽 밑에 보면은 가운데가 저희 지금 일하는 호텔의 총지배인, 그리고 왼쪽이 부총지배님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셋이서 릴레이로 트라이애슬론 게임을 들어가서 2등을 했던 적이, 단체전에서 2등을 했던 일이 있었어요. 작년에 일인데, 그리고 오른쪽 위에는 이제 새로 여기 이 리조트를 베트남에 있는 이 리조트를 오프닝할 때 이제 채용을 할 때 사진 모습이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작년에 저희 리조트 오픈하기 전에 하석진 씨랑 사진 촬영을 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외국인 직원으로서의 장점과 단점을 이제 해주셨는데, 장점은 아까로 비슷한 것 같아요. 외국인 학생으로서나 직원으로서나 비슷한 것 같은데 객관적 관점을 가질 수 있고 약간 자국민들의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바이어스한 그런 거 없이 그냥 옳은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일에 대해서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중요해요. 뭔가 목표를 정해놓고 앞으로 미래에 뭔가 높은 곳을 향해서 높은 곳을 생각을 하시고서 준비를 하신다면은 시간에 얽매이지 마세요. 자기 시간보다는 뭔가를 정해놓은 것을 자기 정해놓은 시간 안에 해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 매니지먼트 트레이닝이나 뭐 어시스턴트 매니저나 심지어는 뭐 F&B 오퍼레이션 매니저를 할 때도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기본 뭐 16시간, 18시간 뭐 밤을 샌 적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장점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단점은 이제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제 외롭겠죠. 그리고 많은 기대가 많아요. 계약을 하게 되면은 외국인들은 외국인 계약을 따로 써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기대에서 오는, 왜냐면 페이도 더 잘 받기 때문에 자국민들보다 거기에서 오는 이제 압박감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고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다음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지금 짧게 했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연을 듣고 나서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이 많은 것들을 배웠을 것 같은데요. 경험하신 것들과 조언해 주신 것들에 대해 학생분들이 질문을 조금 해주신 게 있어요. 이제 그래서 Q&A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혹시 호텔 공부를 엔더런이나 레로시에서 하시면서 한 번이라도 전공이 호텔 공부가 본인에게 잘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을까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탤런트였잖아요. 그거를 처음부터 가지고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내 직업이다. 이게 나한테 주어진 직업이다.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직업이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해주실 분. 네. 안녕하세요. 저 3학년 재학 중인 향수빈이라고 하고요. 그 호텔 업계에서 종사하기 위해서 학생으로서 갖춰야 하는 것들 그리고 뭐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실전을 나가기 위해 전에 이제 뭐 전공에 따라 틀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인턴십을 아직 안 해봤으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전공을 아직 잘 모를 수도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언어는 뭐 영어는 이제 기본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2 외국어도 할 수 있으면은 제3 외국어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영어는 이제 제2 외국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요즘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뭐 호텔에서 이제 고객들을 많이 맞이하다 보니까는 뭐 유치원생, 초등학생, 각 나라에 이제 학생들이 많잖아요. 근데 각 나라의 학생들은 영어를 따로 배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영어를 기본으로 배우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냥 뭐 예를 들면 프랑스 가족분들이나 뭐 이탈리안 가족분들이나 영어랑 자국어를 섞어서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냥 배우고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생각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제2 외국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바꿔서 얘기해도 어려움이 없어요. 외국어는 언어는 영어는 기본으로 하셔야 되고요. 체력도 정말 중요해요. 자기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학생 때부터 그게 좀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무슨 학업을 하든 자기 삶에 뭐 여가 시간을 보낼 때도 있죠. 이제 친구들과 어울릴 때도 있고 하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확실한 자기 관리를 연습을 해 나가야지 실전이든 일을 시작을 하든 어려움 없이 하는 것 같아요. 인턴십 하거나 체험 직업을 가졌을 때 상사들이 보기에 가장 좀 안 좋게 마이너스로 보이는 점이 자기 관리 안 되는 사람. 뭔가 탤런트는 있지만은 뭐 항상 보면 이제 높낮이가 심하고 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기 관리에 대한 부분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F&B 제가 F&B이기 때문에 뭐 F&B를 예를 들면은 와인인 부분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다른 주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지식을 좀 많이 가지고서 시작을 해야 돼요. 인턴십을 할 때 기대하는 점이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알고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 지식을 그리고 실습이나 아니면 행사 같은 데 참여를 해서 많이 참여해보고 많이 습득을 해놓고서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해 주실 분. 안녕하세요. 저 호텔리어가 가져야 할 능력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호텔리어가 가져야 할 능력 중에 하나가 뭐 가장 첫 번째로 예를 들면 이제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지금 오늘도 이제 호텔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우리가 호텔 직원들이 아무리 잘했든 못했든 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컴플레인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이제 마음이 편해지거나 아니면은 설명을 드리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달란트라고 생각을 해요. 달란트가 아니면은
보통 호텔 학과를 공부했더라도 이게 자기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 2년이면은 일을 시작한 지 1, 2년이면 다 다른 직종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은 분들이 다 보면은 그런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인내심을 가지고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가장 호텔리어로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람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어떻게 하면은 고객이 정말 기분 좋고 기억하고 싶은 경험을 할 수 있는지 그냥 호텔에 왔다 잠을 자고 조식을 먹고 가는 그런 경험이 아니라 호텔에 왔는데 뭔가 웰컴 아메니티가 정말 멋지게 차려져 있고 아니면 내 기념일을 어떻게 하라는지 그 기념일에 맞는 준비가 되어져 있고 내가 그냥 걸어 다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내 이름을 벌써 알고 불러주고 내가 원하는 뭐 에스프레소나 아니면은 뭐 내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서로 이미 대화가 돼서 내가 정말 생각한 것보다 더 뛰어난 그런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 사람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그런 능력이 지금부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 네, 저 같은 경우에 궁금한 거는 아무래도 엔더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인턴십이 되게 잘 돼 있는 게 되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그 인턴십 관련해가지고 혹시 주실 조언이나 아니면 뭐 피드백 충고 같은 게 좀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질문 말씀하시기 전에 죄송한데,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1학년 학생들도 많이 참석을 했지만 2학년, 3학년 학생들도 많이 참여를 했거든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인턴십을 못 가고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조언은 좀 다른 질문들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턴십에 대한 부분은요. 일단은 호텔이나 뭐 만약에 큘리너리면은 레스토랑이나 그런 정하는 부분들이 많이 일단 정하는 부분에서 먼저 가장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어디를 정하고서 거기서 일을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먼저 그런 호텔들이나 아니면은 레스토랑에 대해서 인턴십을 정할 때 이제 세세히 내가 가고 싶은 방향과 맞는지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지원을 한다고 다 뽑아주는 건 아니죠. 제가 지원할 때도 럴시 졸업하고 지원하는데도 100개를 지원을 하는데 한 20개, 15개만 대답이 와요. 그 중에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몇 개를 정해서 이제 인턴십을 매니지먼트 트레이닝을 하게 되었는데 일단은 지원은 많이 광범위하게 지원을 해보죠. 그런 중요한 내가 가고 싶은 곳들을 많이 정해둔 다음에 그곳에 다 지원을 해서 가능하면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들어가게 됐을 때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냥 자기가 인턴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인턴을 넘어서 그 다음 것을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그때 인턴을 하면 좋아요. 그냥 인턴이라고 생각하고 인턴에 관한 일만 하는 사람들은 인턴이 끝나고 채용되지 못하거나 그렇게 크게 감명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제가 뽑는 나중에 채용까지 하게 되는 인턴 학생들을 보면은 일단은 생각이 틀려요. 자기가 일을 할 때 그냥 인턴처럼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매니저나 아니면은 수셰프나 그런 정도의 레벨까지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고 뭔가 아이디어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제안을 하고 그거를 해내기 위해서 쏟아붓는 에너지가 남들이랑 정확하게 틀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인턴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턴을 위한 인턴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대답이 되었을까요? 네,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턴에 대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다음 질문 해주실 분?
지금 안 계시면 제가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서 질문들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드릴게요. 다음 질문은 엔더런의 교육이 엔더런에서 2년을 재학을 하시고 이제 레로시로 편입을 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레로시로 편입을 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엔더런에서 졸업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엔더런에서 받으신 교육이 호텔에서 지금 현재 종사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게 실전에 반영되는 수준은 정말 얼마 안 돼요. 예를 들면은 10%라고 해야 될까요? 10%, 이제 퍼센테이지로 매길 수 없지만은 대충 예를 들면 10% 정도인 것 같은데 그 10%를 이제 불을 붙인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벽난로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 불을 키우기 이전에 그 불을 붙일 10%를 내가 준비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10%를 기본을 그리고 경험을 학교 내에서 많이 하지 못하면은 시작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시작을 하게 해줄 수 있는 통로라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지식도 배운 게 참 중요했지만은 엔더런에서 가장 강점인 많은 실습 기회가 있잖아요. 레스토 원어도 그렇고 그리고 뭐 어떤 행사, 시금 행사든지 어떤 행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도 많이 있겠지만 저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다른 거 하지 않고 참여하겠다고 항상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경험들이 쌓여서 했을 때 자연스럽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몸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런 자기 전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서 기본 지식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엔더에 대한 커리큘럼이나 그런 기회들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참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큘리너리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호텔에서 일을 하다가 채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 다른 호텔 계열사에서 채용을 하러 왔을 때 엔더런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거기 큘리너리 유명한 곳 우리도 뽑고 싶어요 하는 얘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참 자부심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셔도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데 마이크 켜주시고. 저 질문해도 될까요? 네, 먼저. 네네. 네, 안녕하세요. 조리학과에 재학 중인 이재선입니다. 제가 조리학과를 지원할 때 주변 요리 전공인 분들이 여성분들은 결국엔 업장 필드에서 뛰지 못하고 대기업 메뉴 개발 쪽으로 빠진다고 단정을 많이 짓더라고요. 업장에서 여성분들이 최종 직급은 어디일지 많이 궁금합니다. 이건 굉장히 어불성설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지금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호텔 전 세계적인 호텔 브랜드에서 가장 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젠더 이슈예요. 왜냐면은 다이버시티에서 마이너리티 그리고 뭐 장애인이나 그런 부분들도 채용을 해야 되지만은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5년 넘게 10년 전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까지 이제 그게 계속 이어져 오고 저희 그룹 아콜 호텔 그룹을 들면은 뭐 2025년까지 여성 총지배는 뭐 7대3 아니면 6대4 비율로 그때까지 올려라. 그렇게 타겟까지도 정해놨어요. 지금 이제 조리학과라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아는 친구로 지내는 여자 총주방장만 해도 3명이 있어요. 외국인들. 필리핀 분도 계시고 프랑스인도 계시고 그리고 프랑스인이 2분이시네요. 프랑스인 2분, 필리핀인 1분인데 에너지가 엄청나세요. 그분들은 여자라고 거기에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남들보다 더 좋은 여성스러움을 무기로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괜찮은 멋있는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팀을 이끌고 했기 때문에 그 위치로 단시간 안에 올라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성이기 때문에 뭐 메뉴 개발로 빠지고 뭐 한편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부분 때는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지금도 많이 바뀌었고 앞으로도 바뀔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더 주방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자라낼 수 있는 그런 장들이 많이 이제 깔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 긍정적인 기회로 삼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그리고 살짝 얘기를 드리자면 엔더런 졸업생분들 중에도 여성 셰프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데요. 저번에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두카스 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알랑 두카스 본인이 운영하시는 미슐린 별이 있는 레스토랑에서 지금 헤드 셰프 하시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여성 셰프 엔더런에서 졸업생 중에. 그러니까 요즘에는 트렌드가 말씀해 주신 듯이 여성 셰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계에. 다음 질문해 주실 분 계신데 마이크 켜주시고 질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혹시 대학 졸업 후 배정받을 수 있는 부서는 어떤 부서가 있고 어떤 직급을 받게 되는지 물어봤어요. 네, 아까 말했듯이 대학 졸업하기 전에 가능하면은 가고 싶은 부서를 생각해 두시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은 대학 졸업하기 전에 그 부서에 대해서 기본 지식과 스킬을 갖추고서 들어가는 게 좋고요. 만약에 졸업하기 전까지 인턴십을 못하고 졸업 후에 인턴십을 안 하면은 엔더런은 이제 졸업장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에로스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인턴십을 할 때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생각해둔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인턴십이나 해보자 아니면 아무거나 지원을 해서 그 인턴십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졸업하기 전에 인턴십하고 그 인턴십 지원도 자기가 좋아하고 지원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부서로 하는 게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질문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마이크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질문이 있는 게 호텔리어로서의 다른 직업과 비교했을 때 장점의 질문에 있거든요.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 질문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호텔리어로서 가질 수 있는 다른 직업과의 다른 점, 그러니까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장점이라면은 이제 지루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제 매일매일 정말 다른 손님들을 만나고 그리고 다른 행사나 프로모션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이제 계절마다 또 틀리게 펼쳐지고 뭔가 행사나 그런 것을 이제 경험을 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다른 직업보다는 특별하게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남이 참 많아요. 다른 직업에 비해서 그냥 사업적인 만남이 아니라 정말 인간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 친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친구들의 상당수가 저희 단골 손님들이에요. 그 단골 손님들이 나이에 관계없이 뭐 30대, 40대, 심지어는 60대, 70대가 지금 7순위 된 단골 손님이 저랑 베스트 프렌드인 분도 계시고요. 그런 만남이 있어서 평생 이제 이어가는 거잖아요. 호텔을 일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만남적인 부분도 참 많이 다양하고 좋기 때문에 그런 호텔리어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호텔리어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이동할 수 있는 모빌리티가 높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나라를 다니면서 그 나라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호텔리어로서의 장점과 반대로 호텔리어로서의 단점은 무엇이 있나요? 호텔리어로 일하면서 부딪힐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알고 싶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이제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제 컴플레인에 대한 문제가 제일 커요. 그거를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이제 호텔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으세요. 특히나 이제 큰 컴플레인을 자기가 담당하는
때 그게 이제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이제 트라우마로 앉거나 뭐 기피하게 되거나 그래서 이제 그만두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달란트여야 돼요. 자기가 좋아해서 하고 그런 부분 컴플레인을 하는 분들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제 자기 마음에 대한 인격에 대한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노동 시간도 한국을 예를 들면 한국은 이제 약간 시간에 맞게 일을 할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외국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특히나 이제 동남아 같은 경우는 외국인을 이제 엑스팟이라고 부르는데 그 엑스팟 인플로이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매니저 부분, 지배인 부분이나 뭐 간부급에서 굉장히 기대가 많아요. 그리고 뭔가 일에 대해서 주어진 것보다 더 이제 커버를 해가면서 자기 업장이나 자기 부서를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외에 필요하게 되면은 일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직업에 비해서 일을 하는 시간이 조금 더 많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부분들을 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목표가 있고 꿈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은 그런 단점들을 장점으로 생각을 해야겠죠.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이제 서비스직은 흔히 말하는 저희가 이제 군기가 많이 세다고 알고 있는데 그 실제 업무 환경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 군기를 한국에서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일을 해보지 않아서 죄송하지만 한국에 대한 문화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 서비스 군기라는 거는 한국에서만 들을 수 있는 군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외국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동등하게 일을 해요. 그 직장의 직위에 대해서 그 리스펙은 하듯이 하지만 거기에 대한 뭐 군기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런 동등한 입장에서 자기의 직위에 맞게 일을 하면 되는 건데 뭐 자기보다 낫다고 뭐가 무시하거나 어려움 주거나 뭐 멸시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특히나 이제 브랜드 국제적인 인터내셔널 브랜드에서는 일어날 수도 없고요. 일어나게 되면 큰일 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느끼지 않았고 저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오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서비스직에 관한 군기라던가 외국은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이제 한국의 조직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점도 있을 거예요. 뭔가 이제 직위의 위치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뭔가 하고 싶은 일을 빨리빨리 하고 싶을 때 그런 군기를 인해서 뭐 빨리 할 수 있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약간 자유로움이 보장될 때 더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특히나 저희 호텔 그룹도 이제 프랑스 계열 그룹인데 아코르가 정말 다양성도 존중하고 그리고 다름도 많이 존중을 하고 그리고 호텔 지금 있는 호텔도 그렇지만은 각기 많은 다른 국가에서 온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오는 장점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내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군기 문화 같은 거는 저는 좀 자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Q&A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화 선생님 클로징 리마크스 해주세요. 오늘 엔더런 재학생 여러분들 한경구 선배님과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꿈을 키워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시간을 마치기 전에 오늘 참석하신 한국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이벤트를 만들어주신 미스 벨께 한국 학생들을 대신하여 감사 인사 전합니다. Thank you, Miss Bell, for giving Korean students this opportunity today. Yes. Thank you, Miss Bell. You're welcome. I think it was a great opportunity also.
한경구 선배님께 저희 엔더런의 한국인 학생들을 위해 귀한 시간과 유용한 정보를 나누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엔더런 대학교의 임직원과 재학생을 대신하여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 한경구 선배님을 엔더런 캠퍼스에서 꼭 다시 한번 뵙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귀중한 시간 감사드리고요. 미스 벨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하네요. Hi, Miss Bell, it's your time. Okay, hi. Yes, yes, Caleb. You know, I still remember seeing you as the assistant manager in Restaurant 101. You know, and to see where you are now and progressing in the career is such a great source of pride for the school. And you're also a nice, it's you know, when the alumni are succeed in what they're doing, and it gives a lot of hope and a lot of inspiration to our students. And in this difficult time, we need a lot of that hope and inspiration. So I'd like to thank you for coming and for speaking to our students. I hope that the interaction was beneficial for you also. And then maybe we can chat some more in the future, right? So Sure, thank you very much. Yeah, absolutely. Yeah. Okay, thank you on behalf of the school. And Dr. Rodriguez also asked me to send you his best regards. Thank you. Okay, Nick, back to you. Thank you, Ms. Bell. And also, Ms. Bell, would you, can I ask you to say few words for few advices maybe for our aspiring Korean students from Enderun? Okay. I think the Korean community in Enderun needs to understand that they're also a very big part of our being an international community. I think one reason why people like to come to Enderun is because they have that international feel. So they are a very important part of our group. And well, it's pandemic now, but you know, we used to have a lot more Korean events. You know, we used to have the Spring Festival, and we used to have food fairs, and I would like nothing more than to see that come back. You know, there would be even had students walking around in their hanbok and in costume. We had costume days, and that was really great. But even I think we have people here who are aspiring freshmen to come to Enderun. I think I was talking about this with Caleb also earlier. While the world seems to be on pause, I think you shouldn't go on full stop. I don't think you should do absolutely nothing. And I think this is actually a good time to be in school. It's a good time to be studying and a good time to be getting ready for what is coming ahead. And those who are in school now actually have the benefit of studying during a crisis. So you will come out of this actually much stronger. You'll be strong because what you're learning it now, and you're seeing people like us, like Caleb, we're practicing resiliency. We're practicing how to be resourceful. And now of all times, you have to be compassionate, but you also have to be brave. Right? And so there's an upside to what's going on now. And I know we have some students who are not able to rejoin us on campus, and I hope everybody is safe where they are. And I do believe this will all come to an end. And we will have some kind of normal life, whatever that might mean in the future. But just remain hopeful. Remain hopeful. Soon, Miss. Yeah. Hopefully soon. Yes, hopefully soon. Okay. So and 25 participants in the room. This is great. I'm also grateful that everybody took their time to show up today and share this hour with us, with Caleb. Thank you, everyone. Thank you, Ms. Bell. I remember when we first decided to have this talk, we were aiming for around maximum maybe 10 people. That's right. For this to be intimate talk, and I am so grateful that we have around 25 people here today. I am really happy that this talk came out great, and thank you so much, Caleb, for taking the time with us today to give us a great talk to our aspiring Korean students.
and the IHM department. Yeah. And if I can see some reactions, maybe let's clap or high five or something. So thank you, Caleb, and also congratulations, Nick, for putting this together. Thank you, Miss. Congratulations. For our finals, to close this event, I would like to ask everyone to turn on their cameras for a group photo, something to remember by.